김상민 얘기로 가보죠. 예. 메간 매직 의혹의 대표 주자 김상민 전 검사. 근데 이제 그 조사에 들어가니까 말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메간 매직으로 이 그림, 이후환 화백의 그림을 준 게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검찰 재직 시절부터 윤석열한테 여러 가지를 보고를 했더라고요. 줄리 의혹도 보고를 하고, 뭐 건건이 따로 윤석열한테 보고한 정황을 스스로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건 참 그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고 하면 제일 큰 문제고요. 만약에 지시를 안 하고 본인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문제예요. 왜냐? 자발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윤석열 지금 피고인이 예. 이제 저는 이제 피고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예. 윤석열 피고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대검에는요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실이 별도로 있어요. 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소위 검찰총장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수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보고가 올라오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요약 정리해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거기서 하는데, 이 김상민 검사는 그 실에 있질 않았어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자기가 그걸 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역할을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비공식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조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총장 시절부터 사조직을 운영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또 하나, 지금 검찰총장 시절 이후에 대통령의 취임에서도 이 보고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고가 소위 뭐 검찰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누구누구에 대한 세평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보고를 받았다라는 건데, 동향 보고라고 하죠. 네. 이 동향 보고를 대통령이 되어서도 받았다?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 이 동향 보고서를 받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은 여전히 대통령이 이 사조직을 운영한 게 되는 겁니다. 비선이 되죠 또. 비선 라인이 그 되는 비선 거예요. 라인이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아니 일개 검사가 대통령한테 검찰 동향을 왜 보고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무시무시한 일이죠. 그 윤석열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가장 첫 번째 조치가 뭡니까? 민정수석실을 폐지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역할들을 사실은 민정수석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주요한 사건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상황들을 이제 파악하고 있는 것이 민정수석인데, 그거를 없애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비선 라인을 돌렸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앞뒤가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 국민을 속인 거다. 이렇게밖에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거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이유가 또 하나 생긴 겁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이 되고 국민으로부터 온갖 명예와 존경, 뭐 지금은 검사 그런 직원 아니지만 그동안에는 어쨌든 뭐 집안에 검사 하면 난리 나지 않습니까? 현수막이 걸리고 막 학교에도 현수막 걸리고 동네도 걸리고 그랬던 자들이 알고 봤더니, 저는 뭐 사조직 이런 말 쓰고 싶지, 윤석열의 간첩 역할을 한 거죠. 이게 간첩입니다. 검찰과 윤석열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첩보를 모으고 갖다 주고, 윤석열이 시켰으면 직권남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안 시켰다 하더라도 이 첩보에는 무슨 첩보가 있겠습니까? 수사기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뭐 줄리 사건 이런 것도 다 조사했다잖아요. 갖다 받았잖아요. 전부 다 이런 것은 공무원의 정책 중립 위반 물론 뿐만 아니라 품위유지 위반뿐만 아니라 직무 규칙도 다 위반이고요. 기본적으로 공무상 수상 기밀 누설 혐의가 다 제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다 떠나가지고 검찰총장이 비밀 간첩단을 만들고, 그러니까 북한 간첩이 아닌 겁니다. 내부 간첩단을 만들어서 검사 내부 동향 조사한 거 아닙니까? 이랬을 거 아닙니까? A 검사 요 놈은 비판적입니다. 블랙리스트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네요. 요 놈 수사 라인에서 배제해야 됩니다. B 검사 아주 우호적이에요. 아주 줄리라고 말한 그 안혜욱 씨를 아주 그냥 잘 조지려고 하고 있는 등을, 자, 상사건데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야, 얼마나 비참합니까? 국민의 혈세로 사법연수원에 있는 동안에도 공무원으로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다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검사로서도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엄청난 특혜와 특권을 누리면서 이런 짓을 했다는 거. 검찰청이 그래서 정치 검찰이 없어 해체해야 될 다시 이유가 하나 드러난 거죠. 저는 김상민이는 아마 제가 그림 1억 원짜리 바쳐서 자리에 간 게 아니에요. 평소에 이런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사랑받고 이쁨 받아서 간 거라고 우기다가 전국의 모든 검사들이 깜짝 놀랄 지금 고백을 해버린 자백을 해버린 그러니까요. 겁니다. 저는 전국의 검사들 지금 뭐 수사권 조정으로 막 일부가 또 기득권 반발하는데 이 김상민 검사 앞에 다 함께 무릎 꿇고 사죄하십시오. 야. 검사들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나 같으면 입 닥치고 국민에게 사과문 돌릴 것 같아요. 네. 지금 막 이렇게 저렇고 뭐 윤석열 재판이 뭐 인권체면이 뭐 별짓을 하는 일부 검사들 있잖아요. 얘라 이 사람들아. 김상민을 봐라 그런 말이 나오나. 입 닥치고 사과부터 하세요. 그 보도 자료에 그러니까 보도에 의하면 이런 부분이 저는 이제 눈에 들어왔어요. 2023년도 6월달에 소위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그 줄리 사건을 얘기했다고 하는 그 안 회장 이 사람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요. 네. 그런데 대구지검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반려합니다. 네. 그런데 이 그 김상민 검사가 대구지검에서 영장을 왜 반려했는가를 취합해가지고 이걸 대통령한테 보고했다라는 거예요. 와.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까지가 지금 보도인데 이 이후가 전 더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이 보고를 받고 난 이후에 과연 대구지검의 인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거 살펴야겠네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부터 좀 예. 주목해서 볼 부분이 있다. 만약에 이 때문에 대구지검의 인사가 정상적인 인사하고 거리감이 있는 인사가 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 사건을 이렇게 지휘한 그것에 대한 보복성 인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잘 판단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여지 이 부분에 대한 그 여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럴 것 날카로운 같습니다. 지적입니다. 당시 네. 이제 안혜욱 선생님, 뭐 백은종 대표님, 정대택 쌤하고 저희들이 같이 활동을 하고 이걸 잘 알죠. 제 기억으로는 우리 네. 네티즌 또 수사들께서 확인해 주셨지만 그래서 대구지검 당시에 담당자들이 다 좌천되거나 와, 이거 봐. 어딘가로 이렇게 석연치 않은 이전된 거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건 한번 우리 애청자들께서 왜냐하면 하도 많은 사건을 다루다 보니까 저도 막 헷갈립니다. 예를 들면 오늘 서울 양평 고속도로 그 국토부 서기가 막 구성장도 청구되고 그렇죠. 예. 저는 사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것만 다루기에도 막 머리가 아프거든요. 엄청 복잡한 사건이기도 작년인데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이때 대구지검이 난리가 났습니다. 막 공격을 받고 그랬을 거예요. 이게 검찰이랑 용산 대통령실부터 이놈들이 이게 뭐야 하면서 V 제로를 건드린 안혜욱이를 구속 경찰이 바짝 쫄아갖고 경찰은 완전히 권력의 상납형 구속장 청구를 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그런 얘기 항상 하잖아요. 검사들 그래도 일부는 그럼요. 극히 일부였다 하더라도 윤석열에 정하거나 소극적으로 맞선 사람도 있었다. 그때 제 기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네요. 근데 자,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게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걸로 따지면 김상민 전 검사가 밝히지 말아야 할 판도라의 상자를 연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이 얘기를 밝혔느냐? 이 시점에서 이걸 꼭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매간 매직 의혹이 지금 이제 제기된 거잖아요. 그 이화백의 그림을 1억 2천만 원에 샀는데 그것도 저기 2천만 원 검사 그렇죠. DC 받고 맞습니다. 샀는데 그것이 본인이 그 지금 이제 창원에 출마하려고 했던 것에 공천의 대가 아니냐. 그리고 공천에 떨어지고 난 이후에 국정원의 법률특보라는 자리를 다 이 그림 때문에 간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 그림하고 그 그림은 그거는 김건희 씨에게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오빠가 부탁해가지고 사준 거일 뿐이지 저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특히 매간 매직을 요청한 적이 없어요라고 지금 부인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근데 당신은 왜 김건희 씨가 챙기려고 들었느냐라고 하니까 예전부터 이런 관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를 이쁘게 보셔서 그런 거예요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부분도 검찰의 특검에서 계속 지금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는데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너무 많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좀 우리 안 소장님께서 말씀을 주실 것 같아요. 예. 오빠한테 줬어도요. 그게 일종의 김건희, 최은순, 윤석열
그 김진우는 완전 경제 공동체가 특혜 공동체, 비리 공동체거든요. ESIND라는 회사도 봐도 ES가 이제 최은순의 ES고 IND는 뭐 인베스트먼트 앤드 디벨롭먼트라 하지만 네. 저희는 뭐 은순이네와 그 딸들 도터 ESIN 도터 딸들 도터. 김건희를 네. 의미한다로 올해 장난쳤는데 영어를 잘해. 네, 완전히 한 몸이었습니다. 아. 이것은 본인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죄가 됩니다. 네. 설령 그것이 위작이었다 하더라도 그 가액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으로 샀다면 그 자체도 뇌물입니다. 예. 그냥 청탁금지법으로만 적용하기에는 가액이 너무 크고 1억이 넘으면 예. 특가법이 적용되죠. 예, 특가법이 아니다 하더라도 어쨌든 1억 이하다 하더라도 저는 뭐 뇌물이 명백하다. 청탁금지법이랑 뇌물을 동시에 기소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 생각합니다. 뇌물죄가 그런데, 이제 네. 형성이 되려면 상대가 공직자여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공직자인 남편, 소위 윤석열 피고인이 이 사실을 알았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야 이 범죄 혐의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부정 청탁으로 일단은 엮고 그렇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지금 그걸 조사해야 되는데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 다 지금 수사를 안 받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 최순실한테 만든 논리가 제3자 뇌물죄잖아요. 예. 공무원은 아니지만 박근혜랑 짜고 직권남용도 공무원 범죄거든요. 근데 최순실 대법 유죄에 뇌물죄하고 직권남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과 함께 짜고 할 때 공동체일 때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전형적으로 이 김건희가 받았던 김진우가 받았던 누가 받았던 간에 윤석열이 받은 꼴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런데 이 시점에서 또 특검이 뇌물죄보다 좀 형량이 낮다고 또 설명해 주셨는데 그 청탁금지법으로 일단 적용을 해서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소는 아니죠. 구속영장을 신청한 그렇죠. 거죠. 그래서 17일에 아마 이제 심사가 있을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는 좀 근데 형량이 나중에 낮은 이제 거라서 아니죠. 이제 지금은 최종적으로 기소가 아니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부분이고 이제 수사가 더 진행이 되고 최종적으로 기소를 무슨 죄명으로 할 것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추가 수사를 거쳐서 뇌물죄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시는군요. 네, 충분히 간다고 봅니다. 예. 예. 자, 김상민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한 명 지금 또 떠오르는 인물 통일교회 한학자 총재 이야기를 해야죠. 예. 뭐 계속 이제 소환 조사에 임하지 않고 있고 원래 이제 오늘 나오라고 했는데 오늘도 안 나왔고 네. 특검은 지금 벼르고 있는 상황. 그런데 한학자 총재는 17일에서 18일에는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의견을 밝히긴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나올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미 3번 안 나왔기 때문에 보통 이 법조에서 보면 3번까지 안 나오면 그다음엔 바로 인신 구속으로 갈 수밖에 그렇죠. 없다. 그래서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하든 아니면 강제 구인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명색이 한 그 종교계의 큰 어른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검찰 수사에 협조를 안 하고 체포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17일에서 18일이라고 구체적인 일자. 근데 이것도 좀 그래요. 17일이면 17일이고 18일이면 18일이지. 10일 또는 18일이라고 얘기하면 그날 컨디션 봐서 나오겠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특검에서 판단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하실 것 같고요. 어쨌든 나오기는 나올 것이다. 안 나올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런 피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윤석열, 김건희한테 배운 거죠. 또 우리나라의 각종 사회적 물을 일으키는 일부 종교 집단이 취해복권을 주장하는 그런 씁쓸한 모습이라고 하는데 통일교는 아베 전 총리 피살 사건 관련해서도 일본에서 큰 이슈가 되고 화제가 되고 물의가 됐잖아요. 자민당 극우 또는 자민당 강경 보수 정치인들이 오랫동안 로비, 뇌물, 정치자금을 음성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유명하거든요. 저는 그것이 일본에서 통하자 한국에서도 시도를 했다고 봅니다. 그동안은 안 됐어요. 통일교가 2단 사이비로 몰려있기 때문에 안 됐고 정치권에 발을 들일 틈이 없었어요. 그러나 자기들보다 더 2단 사이비인 김건희 일가가 김건희 건진 일당이 정권을 장악을 보면서 본격적으로 저는 뇌물과 로비와 정치자금 제공을 했다고 봅니다. 이게 그래서 국민의힘당이 해산될 또 하나의 이유인 겁니다. 그동안은 아무리 국민의힘당이 망가졌어도요. 통일교나 신천지를 가까이 하지 않았죠. 그런데 통일교나 신천지보다 더
이단성이 강하고 사비성이 강한 그런 평가를 받는 사비 무속인들이 장악하면서 그 사람들도 영을 받은 사람이니까 함부로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실제로. 그러면서 대놓고 이제 고마우니까 뇌물, 정치자금, 음성 노비하고 그걸로 이권까지 개발려다 딱 걸린 사건이다. 예. 뭐 이 부분은 대대적인 수사 불가피하고요. 뭐 지금까지 나온 거에 앞으로 더 나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종교 그래도 어쨌든 세계적으로 알려진 종교인데 카지노에 가갖고 도박을 하다 걸리면 아, 그러니까 말입니다. 수백억을. 예. 그건 신도들에 대한 배신이고 배임이기도 하잖아요. 이참에 저희들이 특정 종교 집단의 운명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 안 하겠지만 어쨌든 종교 집단이라면 그런 모든 죄악이나 범죄를 고백하고 거듭나실 것을 저는 감히 권유 들어봅니다. 예, 조사를 받으러 나올지 어쩔지 아무튼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